손실 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영희 전문가님 또 박철순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2부에서도 여러분들 종목 진단 계속되니까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매수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도 활짝 열어둘게요. 02-325-8200번, 325-8200번입니다. 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종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다른 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네. 자 우리 연희님께서는 안녕하세요. CPI 발표는 잘 넘어간 건가요? 글쎄요, 그닥 좋지가 않다라고 CPI 나오자마자 두 분한테 부담되시겠지만 바로 여쭤봤거든요. 내일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야, 마음을 좀 먹어야 된다. 좀 이런 걸로 하고요. 또 종목들을 좀 안 올려주고 계시는데 지금이 또 찬스입니다. 많이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공통 종목 좀 바로 볼 텐데요. 이 한 종목을 두 분이 함께 봐주십니다. 샛별과 초승달 님께서 이 아이디 자주 뵙네요. 고려 아연 올려주셨는데요. 48만 원에 15%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도 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상승세를 잘 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번 저렇게 급하게 한번 쫙 올라간 다음에 이제 그 위를 뚫을까 말까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고려 아연이 되겠는데요. 궁금하신 거는 이제 가격 전략이 되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고려 아연 투자 의견 어떻게 하십니까? 보유입니다. 보유. 그리고 이사님께서는요? 보유입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깔끔하게 보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부터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 뭐 이름만 들어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재련 관련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뽑아내는 기업이죠. 예. 네, 사실 최근에 이 모멘텀이 형성된 부분이 이 고려 아연이 갖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회사 캠코라는 기업이 있는데 캠코가 이제 니켈을 재련하는 기업입니다. 네. 니켈을 재련하는 기업인데 원래 이제 이 기업이 한 18년 정도 이 정도에는 사실 매출 자체가 몇십억 수준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작년 매출이 약 한 3,100억까지도 올라왔거든요.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니켈이다 보니까. 네, 예. 니켈. 아무래도 양극재의 또 핵심적인 원료잖아요. 삼원계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자회사 캠코의 지분은 35%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캠코가 최근에 또 한 5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올인원 니켈 재련소를 만든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진심이네요. 네, 이름 자체도 멋있죠. 네. 그래서 양산 시점이 2026년인데 지금 캠코가 갖고 있는 자산 규모가 한 2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5천억 들여서 이 정도로 짓는다. 그러면 굉장히 투자를 큰 폭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캠코가 약 한 2만 2천 톤 정도 니켈을 이제 한 해에 만들 수가 있는데 6만 5천 톤으로 이제 증가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뭐 세계적인 이 수준으로 봤을 때 중국 제외하면 세계 1위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고려 아연이 자회사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모멘텀이 확보가 되면서 최근에 이제 뭐 현대차에서도 지분을 뭐 투자를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결국 이 자회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분이 35%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완전하게 이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관계사로 어느 정도 이제 평가가 받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자회사 내용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고려 아연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하반기에 어느 정도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그대로 또 실적이 올라가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제 또 판매 물량도 회복이 되면서 하반기에도 실적이 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 또 경영권 분쟁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좋네요. 네,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 네, 이제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 만들어진 지가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6.25 전에 만들어진 기업이거든요. 대단한 업력이네요. 네, 49년에 이제 만들어져서 어머야. 이제 장씨 일가하고 최씨 일가가 있는데 네, 맞아요. 지금 최근까지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가 지분 경쟁을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장내에 추가적으로 이제 또 매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외부 기업들을 또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라든지 이러한 이제 형태들이 또 나타나고 있어서 네. 유상증자를 하면 또 안 좋은데 뭐 또 이제 자사주 매입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분 경쟁도 굉장히 좀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여러 가지 이슈를 워낙에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라 복잡하기는 하나 다만 기업적인 내용만 봐도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워낙에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굉장히 업력이 오래된 우리나라의 뭐 굉장히 이제 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저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쪽이 주목을 받으면 결국에는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결국 이 니켈 쪽에 자회사가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부분이 결국 고려아연에게도 그대로 수혜로 나타날 거고 결국에는 또 이제 고려아연의 이 다른 기업들이 또 이 지분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 부분의 매력도를 느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기대가 되면서 저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좋은 상승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바닥권을 잡아주려는 시도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충분히 좀 더 지켜봐도 무방하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들고 가주셔도 굉장히 양호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다만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뚫어야 될 산들이 조금 확인이 되고는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 약간 58만 원 구간, 뭐 2차적으로는 62만 원 구간, 그 다음에 68만 원 구간까지 뚫어줘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는 1차적으로 58만 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매물 구간이 이 정도 구간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58만 원 뚫어주면 2차 62만 원, 뭐 3차 65만 원에서 68만 원 이런 식으로 가격 전략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에 이제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오는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는 수급을 좀 중시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급이 일전의 매물대를 다 삼켜주는 그러한 강한 수급까지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를 뛰어넘어서 2차 목표가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굉장히 좀 저조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손절가는 48만 원 정도 수준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네. 김영일 전문가님의 설명을 듣고 고려아연에 대해서 오래된 기업의 두 집안의 지분 경쟁에 글로벌로 핫한 사업에 이것만 해도 드라마 한 편이 뚝딱 나오겠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업력이 오래된지 몰랐는데 결국에 뭐 투자자 입장에서 뭐 솔직히 말해서 아우든 말든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면서 어쨌든 가격까지 있을 거 다 가지고 있는 그럼요. 기업인 것 같네요. 예, 사이좋게 좀 해결되십시오. 네. 자, 이번에는 이사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의견인데 어떤 관점이십니까? 너무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요? 할 말이 많지는 않은데 이하 동문.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사실 이 회사는 워낙 또 오래된 회사이기도 하고 네. 사실 미래를 위한 준비를 상당히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친환경 관련된 산업들 그다음에 성장성이 역시나 계속 중장기로 기대감이 있는 뭐 2차전지 관련된 사업 등등등 지금 이 회사가 주력으로 힘을 쏟고 있는 분야들은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쪽만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략적으로 협력 관계를 계속 맺어나가면서 대기업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 그룹에서도 한 5천억 원대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 확보를 했었고 이렇게 대기업들이 굳이 현대차 그룹 같은 제일 큰 우리나라 대표 자동차 회사가 고려아연과 기술이 없으면 할 이유가 없겠죠. 당연하죠. 시너지가 날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2차전지 쪽에서 보면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일단 뭐 전지박 쪽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황산 니켈 쪽 캠코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전구체는 한국 전구체와 관련돼서 함께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 쪽에서의 강점을 상당히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니켈 가격이 뭐 상승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면 2차전지 쪽 업황 앞으로 좀 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2차전지 소재 사업부 쪽에서 매출 성장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리사이클 쪽에서 그러니까 2차전지 리사이클링 쪽에서 상당히 지금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고 있겠지만 우리나라 1위 비철금도 재련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재련 공정을 할 때 사용하는 기술을요 리사이클링 공정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안 그래도 재련 쪽에서 가장 1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딱 이게 여기서 뽑아내는 기술을 잘하거든요. 얘네들이.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정 자체가 배터리 리사이클링 쪽에서도 확실하게 강점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기업들과 지금 리사이클링 관련된 계약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폐배터리 시장은 뭐 어쩔 수 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갑자기 전 세계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폐배터리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장기 이 회사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기, 2분기, 특히 2분기 때도 가이던스보다 좀 더 실적이 잘 나왔었거든요. 하반기 실적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기업이니까 실적적으로도 상당히 하반기 변동성이 강한 회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는요. 저는 지금 좀 길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단 부근, 오늘 종가 상단 부근에 있는 60만 원 정도 선까지 여기 위서 바로 가장 강력한 또 매물대가 저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긴 호흡이라면 60만 원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지난 7월달 고점을 잘 못 뚫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뚫지 못하고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팔고 다시 살 준비하면 됩니다. 이 종목은 그만큼 안정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손절 라인은 그렇게 여유를 많이 드리진 않을게요. 일단 손절 라인은 51만 5천 원입니다. 51만 5천 원 정도 선에서 밀려 내려오면 일단 파시고요. 그리고 나서 4만 6천 원, 46만 원이죠. 이 정도 선이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회사의 성장성이나 실적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압도적인 기관들의 수급,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조금 밀리면 또 전고점에서 저항 받는구나 생각하시고 일단 수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밑에 내려왔을 때 더 저렴한 가격에 한번 매수해 보시면 중장기로 여러 번 사고 팔면서 수익을 한번 챙길 수 있는 좋은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뽑아내는데 일가견이 있는 고려 아연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네. 정리해 드릴게요. 두 분 다 보유시고 김영일 전문가는 우선 58만 원, 62만 원, 65만 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가격대를 말씀해 주시고 손절가 48만 원입니다. 니켈 재련 자회사 모멘텀과 지분 싸움 이 호재로 봐야 되죠. 투자자 입장에서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 박철순 이사께서는 이제 2차전지 밸류체인 측면에서 리사이클 분야에 역시 기술이 적용하다라는 모멘텀, 긍정적인 실적까지 해서 60만 원, 그리고 손절가 51만 5천 원입니다. 길게 봤을 때 괜찮고 밀려도 안전하니까 추가 매수 전략까지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고려 아연으로 2부 특별 진단으로 출발을 해봤고요. 저희 다시 한번 스피드 종목 진단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특별 진단하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종목 올려주셨어요.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들 힘든 거 저희한테 다 털어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바이올 최쌤님께서 네. 이원 컴포텍 올려주셨습니다. 예, 4,400원에 사셨고 30%인데요. 오늘 상한가로 장 시작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쭉 갑니다. 근데 이제 사신 이후로 저렇게 내려갔습니다. 종목은 다른데 차트 모양은 다 비슷해요. 사신 다음에 내려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네요. 자, 자동차 부품 쪽으로 대략적인 설명들이 나오고 있는지 추세가 좀 이제 전환이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원 컴포텍에 대한 내용. 오늘 뭐 유증 얘기가 좀 있는데 좀 자세하게 알아보죠.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온 컴포텍도 조금 이제 상황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일단 회사에 돈이 없어요. 회사에 지금 돈이 없는 상황인데 네. 예전에 이제 이 CB를 조금 이 무분별하게 발행을 했었습니다. CB를 조금 무분별하게 발행을 했는데 이게 지금 특이 사항이 뭐냐면 CB 발행한 이후에 2개월이 지났을 때 이원 컴포텍이 이제 미국에 투자한 자라바이오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여기에 물량으로 변제가 가능하다라는 특약을 넣은 거예요. 2개월 후에. 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이 약 한 200억대 정도 되는데 지금 상환해야 되는 게 300억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족하잖아요, 돈이. 100억 부족하죠. 예, 그래서 네. 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우려감이 조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3자 배정을 통해서 돈을 또 이제 확보를 했으니까 네. 이 부분이 지금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원 컴포텍 같은 경우에 무언가 지금 기업이 좋아져서라거나 무언가 굉장히 이 실적이 호전돼서라기보다는 지금 당장에 급한 거 끌어막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한가를 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정리하고 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은 지금 이 12물량이 너무 좀 무분별하게 발행이 됐었는데 그때 네. 당시에도 이제 이 12물량 발행한다라고 하면서 뭐 리튬 사업한다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당장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당장에 없는 것 같고 지금 본업 자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동차 부품 쪽인데 실적 자체도 지금 적자 나왔다가 흑자 나왔다가 다시 적자 나왔다가 애매한. 이런 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장에 뭐 실적이 확 끌어올려질 수도 없을 것 같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변제를 해야 되는 금액이 있었는데 부족했다가 네. 지금 이
삼자 배정을 통해서 돈을 끌어오고 그러면 차입금이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기업이 좋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기업의 상황이 저는 그렇게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빚 갚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요. 짧게 말하면 그렇게 봐야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목을 해야 될 게 오늘 들어온 거래 대금, 상한가 만든 대금이 약 한 23억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한가를 건강하게 말아 올렸다라기보다는 그냥 23억 정도 되는 돈으로 잠가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상한가를 갔으니까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4,000원 중반대 매수가 부분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지금 물량이 얼마 안 들어갔잖아요. 뭐 내일 CPI가 이제 CPI에 대해서 만약에 시장이 안 좋게 반응을 하면 바로 갭으로 조금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럼에도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원 컴포텍 빚 갚는 게 과연 호재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갸우뚱하실 것 같고요. 실적에서도 역시 긍정적인 부분 체크하기 힘들고 뭐 앞서서도 전환사채에 대한 그런 우려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4,000원 중반에서 한 매도를 해보시면서 손실 없이 나오시고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크레용 님이 남겨주신 대한유화 진단하겠습니다. 네. 195,360원에 30% 가지고 계시고요. 추매로 가격 낮춰서 지금 이 가격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2년 넘게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이제 거의 반토막 났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근데 최근에 이 종목이 193,800원까지는 갔었거든요. 올해 3월에. 그랬군요. 그러니까요. 조금 많이 안타깝고 좀 답답하셨던 구간들이 길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시 올 여름부터 시작해서 좀 반등이 강하게는 나오는데 다시 한번 좀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사님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길게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조금 아쉽긴 해요. 30%가 조금 안 됐으면 제가 추매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추매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네. 30%셔가지고 하지만 정말 여유 자금으로 좀 길게 본다면 약간은 더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저는 길게 보면은 내년부터는 굉장히 좋아질 것 같거든요. 하반기 때도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석유화학 쪽 업황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전방산업 수요도 굉장히 안 좋았었고 이 원재료 가격도 계속 떨어지면서 업황 자체가 좋지 않은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밀렸었던 건데 일단 대한유화는 기본적으로 석유 유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틸렌을 많이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에틸렌 관련된 수급은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으로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즉 공급보다 공급이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신규 증설에 대한 에틸렌 공장들의 신규 증설 예정치가 작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일단 수요와 공급 중에 수요가 우위를 차지하면서 업황은 좀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주력 제품인 에틸렌 쪽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2차전지 분리막용 재료인데 이제 폴리프로필렌이라든지 이제 HDP라고 하죠. 하이덴시티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적으로 이제 수요가 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2차전지 조금 전기차 수요가 좀 떨어졌었지만 오늘 뭐 에코프로비엠 말씀드릴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반기 그 이후 내년부터는 또 수요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분리막 쪽 소재 관련된 매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소재 사업도 앞으로 좀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일단 3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조금 있으면 할 텐데 네. 3분기 거의 뭐 8분기 만에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 영업 손실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드디어 흑자 전환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는 어떻게 보면 주가의 가장 큰 상승 모멘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돌아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중장기 매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일단 3분기 때 이 가격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얘가 우리가 뭐 한국말로는 납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나프타라고도 하는데 이게 유화 사업에서는 거의 원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가격이.
이게 지금 3분기 때 굉장히 싸게 들어왔는데 이제 그걸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마진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분기 때 일단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다는 게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이라 일단 저는 좀 더 들고 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비중도 50% 넘지 않는 선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한번 눌림이 나오면 그때 반등을 보면서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 목표가랑 손절가 잡아드릴 텐데요. 일단 지금 매수가가 19만 5,360원이신데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올해 고점 부근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8만 5천 원까지 한번 길게 중장기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손절 라인을 잡는 건 그리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13만 원 정도에서 12만 5천 원 정도는 손절 라인으로 밴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12만 5천 원부터 13만 원까지는 손절 라인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8만 5천 원을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너무 다행입니다. 붙잡을 수 있는 기대감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반등 잘 나오고 있는 구간이니까 하지만 시장이 조금 어지럽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림이 나오면 추가 매수 한번 고려해 보시고 조금 더 비중을 집중한다면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18만 5천 원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전화인데요. 받아보죠.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서현이야요. 예, 매수가랑 비중 알려주십시오. 26,000원에 50%요. 26,000원이면 낮은 가격이 아닌데 언제 사신 거예요? 아, 얼마 안 됐어요. 그때 뭐 기아 뭐 저거 한다고 막 오른다고 좋다고. 아, 그거 부품도 보니까. 좋다고. 예. 아, 예. 거의 한 3만 원, 장중에 3만 원까지 올라갔던 게 7월쯤 되네요. 27,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근데 더 오른다고 팔지 말아야 내가 안 팔았어요. 아, 네. 비중이 지금 50% 맞으시죠? 예, 예. 예. 상당히 많은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제일 궁금한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어요. 그쵸. 물타기를 해야 되나. 아, 예. 어쨌든 지금 14,000원대까지도 내려갔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지금 전화 잘 주신 것 같아요. 알아봐 네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일 전문가 연결해 드립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쉽지가 않은 상황이네요. 네네. 일단은 서현이아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조금 잘 나왔었어요. 이제 현대차하고 이제 기아 쪽에 거의 매출 비중이 잘 발생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90% 정도로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워낙에 잘 나와가지고 서현이아도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또 기대감을 끌어올렸었던 게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멕시코, 뭐 인도 등등 해서 최근에 전기차 기업들, 2차 전지 기업들이 이제 계속해서 조금 생산 기지를 늘려나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서현이아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곳에 모두 다 생산 기지를 또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이렇게 2차 전지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서현이아 같은 거는 이 자동차 부품 쪽들도 충분히 앞으로의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겠구나라는 뭐 그러한 기대감이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2분기 이후에 자동차 쪽은 그러니까 이 앞으로의 이 실적이 이전만큼 잘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보게 되면 모두 다 7월 중순쯤까지 고점 찍고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쭉쭉쭉 치고 올라왔었다가 그대로 하반기에는 이전만큼 좋을 수 있을까? 좋기는 좋을 텐데 이전만큼 좋기는 힘들 거야 라는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서현이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현대차와 기아의 가장 통화가 끊겼나요? 네. 네. TV로 보고 계실 거예요. 네, 마저 설명드리면 네. 현대차와 기아에 이제 이 종목이 비중이 매출 비중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던 건데 결국에는 서현이아도 현대차와 기아의 매출 비중이 마찬가지로 크게 의존을 하는 만큼 현대차, 기아 떨어지면 마찬가지 서현이아도 그대로 우려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구간은 무엇이냐? 차익 실현이 이미 너무나도 많이 나와버린 구간이죠. 올라갔었던 물량이 지금 다 차익 실현이 나와버린 거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려면 이제 자동차 부품 쪽들이
다시 한번 시장의 분위기를 잡아줘야죠. 시장의 분위기를 잡고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는 그림, 시장의 주도주로 활약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자동차 부품 쪽들은 한동안은 쉬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기아도 쉬어가고 있고 지금 부품 주주도 전체적으로 이 물량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쉬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더 이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주는지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비중이 지금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보다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해칭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최대한 수익 보시면서 수익 보신 만큼 비중을 조금씩 줄여놔 주셔야 향후에 대응이 가능할 종목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종목으로 최대한 수익을 확보를 해주시고 지금 보게 되면 약 한 14,000원 정도 구간이 지켜줘야 되는 이 바닥 구간이에요.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추가 매수 대응은 당분간은 뒤로 밀어넣고 최대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챙기면서 수익 본 만큼 비중을 줄여 놓으셨다가 향후에 다시 한번 이 주목을 받는 수급이 들어와 줄 겁니다.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와 줄 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지금 일단 확인되는 목표가가 1차로 17,500원, 2차로 한 2만 원 정도 확인되거든요. 이 단가에 맞춰서 추가 매수 전략 다시 한번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일단 지금은 최대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확보해서 비중 줄여놓는 데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거 50%면 되게 많은 거예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비중 축소가 필요해 보입니다. 목표가 17,500원, 2차 2만 원, 그리고 손절가 14,0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 계속 열어둘게요. 네. 번호는 0232-8200번입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 지리사님의 HB솔루션. 매수가는 5,990원, 비중 30% 담고 계세요. 네. 도와주세요라고 올려주셨는데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되게 많으시네요. 저희가 확실하게 도와드려야죠. HB솔루션 올해 진짜 계속해서 상승 잘 나왔는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딱 지금 고점 부근이죠. 그렇죠. 6,200원 찍고 지금 특히나 이번 주 들어서 파란불, 음봉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3% 넘게 떨어졌고요. 5,160원인데 이 하락세, 이 조정이 언제 멈출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일단은 중장기로는 워낙 좋은 회사긴 합니다. 기대감도 굉장히 있는 회사인데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쪽 이쪽에서 뭐 검사장비라든지 측정기, 뭐 계측기 이런 것 쪽에서는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회사고 실제로 지금 이 회사가 이번에 나노마이스라고 해서 반도체 계측 장비 시장에 진출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위탁 생산 업체들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뭐 S사 이런 데서도 실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태고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앞으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일단 지금 이게 단기에 좀 빨리 올랐던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게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거든요. 지난 6월 말에 이제 무상증자 나오면서 네. 장대 양봉 나오고 그리고 나서 권리락 때 한번 갭상승에서 출발했지만 뭐 그 당일날 거의 다 상승폭을 반납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급락이 좀 있었는데 이제 8월 초에 급락이 2번 있었거든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이거 가지고 있는 분들은 원래 요 이틀 동안 파셨어야 돼요, 원래는. 왜냐면은 이 다음 날이 8월 4일인데 요 날이 이제 무상증자 신주가 들어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신주가 들어오기 2거래일 전부터 권리 매도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요 때는 많이 파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점에 만약에 사셨다면 이 권리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놓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아셨다면 그때 아마 파셨을 텐데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HB솔루션 같은 경우 지금 무상증자도 했었죠. 지난번에 또 자사주 소각도 했었죠. 주가 부양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력도 있고 성장성도 있고 주가 부양 의지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론 기대감이 있다. 다만 지금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기준에서 밑에 단단한 또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일단 뭐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좀 낮추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 라인은요 44,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는 6,100원입니다. 6,100원 많이 잡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단을 낮추시지 않으시면 지금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평단을 더 늘리실 여유가 없다고 한다면 일단 고가권에 왔을 때 비중을 줄이시거나 전량 현금화 하시고 밑에서 다시
눌림목이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하시면 그때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전고점에서 뚫기만을 바라고 비중을 줄이지 않지 마시고요. 무조건 고가권에 올라와서 저항받으면 일단은 현금화 시키셔서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등은 가능합니다. 6,100원 목표가 잡아주셨는데 4,800원 손절가도 꼭 확인을 하시면서 비중 조절을 좀 현명하게 하셔야 수익을 잘 챙기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여러 명이 말씀을 좀 해주신 건데 가스램프님께서 포스코 엠텍, 가자가자님께서도 포스코 엠텍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인데 오늘 많이 밀렸죠. 포스코 엠텍을 가스램프님 기준으로 볼 텐데 26,200원에 사셨습니다. 어쨌든 좀 바닥에서 최근 흐름에서는 바닥에 사셨고 계속해서 수익권인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0% 사셨고 얼마 전에 36,000원 왔을 때 팔까 하다가 마음속의 목표가가 4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았는데 하락했습니다. 자, 매수가 근처에 오면 추가 매수할 생각입니다만 전망을 좀 추가 여쭤보고 추매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가자가자님 역시 추가 관련된 그런 내용들 전망 매수 괜찮은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두 분 다 단가가 괜찮으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높았으면 또 이게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지금 3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의 단가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왜냐라고 하면 일단 포스코 그룹주들이 지금 다 죽어 있는 상황이에요. 포스코 홀딩스 마찬가지죠.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죠. 뭐 포스코 퓨처엠 다 마찬가지인데 같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전에 상승 쭉 나오다가 차익 실현 한번 강하게 나왔죠. 올라갔었던 물량 다 뱉어내 버렸죠. 그러면 힘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힘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지지라인 확보해 주다가 시장 꺾여버리니까 힘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쭉 빠져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그림이 그대로 다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포스코 그룹은 지금 2차 전지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고 수직 계열화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 이제 포스코 그룹 내에서 갖고 있는 이슈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리튬 관련된 이슈인 것 같아요. 지금 포스코 그룹이 자체적으로 리튬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달부터 새롭게 이 광양제철소에서 또 이제 리튬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든지 그다음에 또 내년 상반기에는 드디어 여무에서 또 리튬 생산 사업 진행한다라고 하거든요. 드디어. 네, 그러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리튬 관련해서 가장 또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포스코 그룹주가 저는 예측을 하건데 예상을 하건데 지금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FOMC 지나가고 추석 지나가면 주도주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살아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때까지 주도주가 지금 수준에서 자리를 유지해 주느냐 아니면 한 차례 파고 올라오느냐 이게 저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추가 매수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한번 파고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당장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때 어느 정도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추가 매수할 만한 구간은 아니죠. 왜냐라고 하면 지금 최근에 이 흐름 자체가 저점에서 바닥 잡아주면서 수급이 조금 들어가 줬지만 고점 부근에서 단기 매물대가 확인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그대로 윗골이 맞고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 121선 구간만 지켜주면 25,000원 구간만 지켜주면 저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서 그대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은 추가 매수를 당장에 바로 할 만한 구간이 아니라 일단은 25,000원 구간 이탈하지 않는지 그러면서 지지해주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고려를 하실 것 같은데 자, 정고점 구간까지 뚫어주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는 들어와 줘야 돼요. 이 정도 수급은 들어와 줘야지 지금 현재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최근 들어온 수급이 얼마 되지 않죠.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 매물 구간을 못 들어주고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왜? 상대적으로 매물이 적게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힘이 부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 구간에 이 정도 이 수급이 들어와 준다. 그러면 그때에는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추가 매수보다는 지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또 반등이 나오는데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지 않고 최근 정도의 수급으로만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1차 목표가는 35,000원 구간, 2차 목표가는 한 4만 원 정도 구간 설정을 해드리고 2차 목표가까지 보시려면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가스램프님과 가자가자님이 올려주신 포스코 엠텍 가격대는 다행스럽고요. 추가 매수는 지금 우선순위에서 살짝 밀려 있습니다. 25,000원이 과연 잘 지지되는지 체크해 보시고 추가 매수 하셔야 되는 거고요. 35,000원 1차 목표가 4만 원. 근데 2차 목표가는 수급이 강하게 밑에 아까 보셨죠? 네. 거래량 확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 있어야 4만 원 가니까 체크하셔서 대응하십시오. 네, 다음 상담 바로 갑니다. 이번에는 카카오 살펴볼까요? 연희님의 종목이고요. 매수하신 가격 나쁘지 않습니다. 48,400원. 그리고 비중은 15% 가지고 있는데 너무 싸 보여서 매수했어요 라고 하시면서 제 지인은 10만 원대에 샀다고 하네요 라는 댓글까지. 위안이 되시겠습니다. 이건 예. 약간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10만 원대면 진짜 의문의 고점에 일패. 있는 예. 건데 시청자님은 반대로 저 거의 지금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지 저희 진단 한번 해볼까요? 네, 타인의 불행을 활용한 종목 선별. 굉장히 공감은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나쁜 투자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럼요. 그만큼 좋은 회사가 할인이 많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카카오야 우리가 너무 익숙한 우리나라 국내 1위 메신저 업체죠. 이게 워낙 많은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사업 부서도 너무 많습니다. 뭐 커머스도 있죠, 뮤직도 있죠, 뭐 게임도 있고요, 뭐 모빌리티 쪽도 있고요, 광고도 있고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3분기를 보면은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약간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광고 쪽 매출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하거든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2분기 대비했을 때 3분기 광고 매출이 좀 비수기에 속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석 연휴가 좀 꽤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매출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증권사에도 이런 예형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사는 게 좋냐? 지금 가격권은 좋은 것 같은데 미리 사는 게 좋냐? 네. 뭐 분할로 사면 되죠, 뭐. 그리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가격은 굉장히 좋은 저가권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무난하게 담기는 상당히 좋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3분기 광고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뭐 그건 전통적인 비수기 영역이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악재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커머스 쪽에서는 뭐 추석 특수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택시도 수요가 계속 최근에 늘고 있는 상황.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해외여행이 좀 증가하면서 국내외 쪽에서 매출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단 뮤직 쪽, 이제 SM 연결 매출이 붙기 시작을 하는데 2분기보다는 3분기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라인업도 굉장히 탄탄했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이 있고요. 게임 쪽도 이제 RS 신규 매출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광고 쪽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 그래서 3분기 이후의 실적 개선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권이라면 일단은 당연히 홀딩을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다만 전저점이 무너지게 되면 항상 시장에서는 그걸 지지선으로 보고 무너지게 되면 투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라면 이 종목은 46,500원 정도 선을 손절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길게 묻어두기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요. 당연히 전고점 부근이겠죠. 그래서 54,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6만 원입니다. 그럼 우리 10만 원대에 있는 이 지인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가지고 팁 근데 저는 사실 길게 본다면은 이거를 사실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해도 티가 안 나거든요. 아주 길게 보세요. 길게 보시고 길게. 적금식으로 매달 여유 자금을 계속 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권이면 충분히 담아가기 좋은 적금 대신 담아가기 좋은 그렇구나. 구간입니다. 네, 카카오 진단 도와드렸고요. 길게 보시면서 보유하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전략으로 체크해 드렸어요. 목표가 54,500원 제시해 드렸고요. 그 지인분께도 또 같이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진짜 남 있다 깨알 같습니다. 우리 다 챙겨드리죠. 야, 진짜 병 주고 약 주고. 다 같이 해야죠. 예. 네. 자, 다음은요. 강준상님께서 동성제약 올려주셨습니다. 좀 빠르게 봐야겠는데. 그렇죠. 예, 12,000원에 사셨고.
그래요? 비중이 45%나 되십니다. 아이고. 네, 오늘도 약간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승세를 좀 타고 있는데 좀 전략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45%나 되세요? 동성제약 어떻게 할까요? 동성제약이 최근에 한번 이야기가 나온 게 포노젠이라고 하는 이제 이 제약이 있는데 치료제가 있는데 요게 이제 이 복마감 쪽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학술지에 게재가 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관심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은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성제약이 결국에는 제약과 바이오는 꿈을 먹고 살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꿈을 먹고 살 만한 무언가 이 모멘텀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일단 지금 당장의 동성제약은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모멘텀 자체는 많이 부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최근에 이 학술지 게재가 됐다라고 하는 그 복마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상승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수급이 좀 지켜줬어야죠. 윗꼬리를 그리지 말고 어느 정도 좀 밀어주는 수급이 좀 확인이 됐어야 되는데 그날 끌어올렸던 거를 그대로 다 그날 뱉어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즉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동성제약은 계속해서 이제 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상승을 쭉쭉쭉 밀어올린다라기보다는 그날 다 뱉어버리는 흐름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으로 빠져나오시려면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상당히 또 많은 양의 비중을 또 추가로 들어가셔야지 어느 정도 수익으로 빠져나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올라가는 당일에 바로 이 빼버리는 수급 흐름을 보이는 만큼 리스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는 당장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핵진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 실적도 지금 계속해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동성제약은 최대한 좀 비중을 줄여놓고 향후에 이제 이러한 상승이 한번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또 비중을 축소하는 계속적으로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최대한 확보하시고 수익을 확보한 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나가시고 이렇게 또 윗꼬리를 한 번씩 그리는 상승이 나올 때 마저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셔야 향후에 이제 다시 한번 동성제약의 주목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동성제약은 지금 당장에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비중 줄여나가는 쪽에 최대한 포커스 맞추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동성제약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종목 여기까지 보고요. 지금 유럽 증시하고 미국 증시 CPI 나온 이후에 여러 가지 좀 변화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네요. 우선은 유럽 증시는 낙폭을 축소합니다. 어쨌든간에 좀 걱정되는 포인트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증시도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뭐 많이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앞서서 그 두 분의 의견이 모두 다 좀 적중을 하죠. FOMC 앞두고 이 내용 자체는 김영일 전문가 말씀대로 살짝 우려 포인트. 하지만 이사님 말씀대로 CPI 이후부터는 재료 소멸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동시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또 내일장 어떻게 흘러갈지 잘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여러분들 히든카드 한번 잡아보시죠. 히든카드 만나러 가겠습니다.